자, 연극 전문 팟캐스트 막점 마쿠 본격 1회 시작합니다. 자, 연극을 보는 다양한 관점, 재미난 관점, 유익한 관점을 공유합니다. 5천만 명이 연극 관람객이 되는 순간까지 뛰어가겠습니다. 자, 막점 마쿠 역사적 1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잔잔한 미소 속에 날카로운 펜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외유 내강형 이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자, 부드럽고 포근한 남자, 무대 위의 신사, 젠틀남 남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재미없는 공연은 이분한테 걸리면 강냉이 우수수 털립니다. 자, 우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백쌤이고요. 드디어 역사적인 우리 본격 1회 시작했습니다. 예, 원래 제가 그 파일럿만 하고 잘릴 계획이었는데 우리 보스께서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해주셨습니다. 좀 더 살아도 되겠다 너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보스께서 이제 직접 출동할 단계는 아니다. 밭을 좀 더 갈아라. 예, 집안 좀 다지고 레드카펫 딱 깔아놓으면 내가 그때 출동하마. 예, 우리 보고 조금 더 생명 연장의 꿈을 주셨습니다. 자, 요즘 날씨 정말 더운데 이 무더위 속에 공연 관람장 가기 정말 힘든데 선생님들은 도대체 공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피서하러 가요. 피서요? 네, 극장에서? 극장이 시원하거든요. 예, 집에 에어컨 전기세 아끼고 네, 그럼요. 피서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뭐 한 2시간 전에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그 근처에 커피숍에서 놀다가 네. 좋습니다. 훌륭한 방법이세요. 요새 극장 안이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긴팔 항상 입고 네, 다닙니다. 저는 스카프. 맞아요. 이 좁은 공간은 이렇게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그 밑은 되게 춥고 저 멀리 떨어지면 거기는 또 무더위고 해가지고 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옷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예. 우쌤은 어떠세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예. 한 2벌을 챙겨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인 가디건 플러스 심할 경우에 이게 그 에어컨 바로 밑에 자리를 배정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경량 패딩도 챙겨갑니다. 경량 패딩까지. 야. 근데 요즘 좋은 거는 공공극장에는 담요를 제공해요. 맞아요. 그래서 명동이라든가 여기 아르코라든가 네. 그다음에 예술극장에 그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혹시 몰라서 담요도 챙겨갖고 들어갑니다. 야, 완벽하네요. 야. 아니, 저는 아주 완전 무장한 우쌤을 봤습니다. 그래요? 머리에도 뭘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랭리가 폭포수같이 떨어져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봐야 돼서. 야, 나중에 이제 손난로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침낭 이런 것도. 야, 배낭을 메고 극장에 가는 상황도 생기겠어요. 재밌습니다. 예. 자, 우리 막전 마쿠는 공연 전, 공연 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막 앞에 관객들의 이야기, 막 뒤에 배우들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드립니다. 자, 매회 연출가들 모시고 공연 이야기를 나누는 1부 순서하고, 그 다음에, 추천작 중심의 2부로 나뉩니다. 자, 먼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막전 마쿠 제1회 원픽 공연은 7월 5일부터 13일간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펼쳐진 하미 2025. 오늘 이 자리에는 극단 신세계 김수정 연출 오셨습니다. 야, 어제 막공이었죠. 어제 막공하고 오늘 조금 전까지 쫑파티 하고 바로 얼굴 세수는 하셨죠? 세수하고 바로 오셨습니다. 야, 현장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오고 있습니다. 예. 공연 쫑파티까지 다 끝내셨는데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이 텐션을 제가 어떻게 평소 하듯이 하시면 돼요. 네. 재미는 우리가 다 할 테니요. 좀 의미 있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악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들 대학로 들깨들이거든요. 한번 물어보다 그러면 들깨? 끝까지. 아니, 저번에는 피라미 아니었나? 어류에서 이제 우리 토요류, 들깨류로 이제 순경했습니다. 들깨. 참깨 아니고.
근데 참깨 오늘은 좋습니다. 듣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우리 네. 또, 예, 우리 아주 그 무서운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예,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얼굴 붉힌 이후에 또 수신 거부 뜨면 곤란해지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 대담 프로가 아니니까, 뭐, 연출 선생님이 뭐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이야기 하는데, 우리 뭐 연출은 사실 공연으로 다 말을 하잖아요. 이미 그럼요. 말을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였나요? 우리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하다 싶으면 들어오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미 2025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말 재밌고 훌륭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자, 먼저 이게 아니, 들깨가 아니시잖아요. 들깨가 돼야 돼. 그래요? 어느 순간 바로 참조로 넘어갔네요. 예, 제 본분을 엑쌤의 잊었습니다. 사심이 가득 아. 어떤 발언이었습니다. 자, 날카로운 비평 저희들 합니다. 예. 먼저 이제 이 작품, 이 민감하고 정말 아픈 주제예요. 저희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 수천 번에 이르는 외침을 받았지만 한 번도 정복 전쟁을 한 적이 없는 정말 순박한 민족이다. 이렇게 교육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 전쟁 범죄 중에 하나인 민간인 학살을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걸 정부에서 계속 숨겨왔는데 바로 이 하미 이 공연은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초연도 보고 이번 재연도 봤는데 왜 2025가 붙었는지를 이 공연에서 분명하게 좀 확인을 했어요. 초연 때는 제가 김수정 연출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갖고 좀 너무 정신없고 산만 없었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좀 잘 드러났고 그러고 나니까 이 소위 말하면 다양한 시공간이 막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전쟁과 학살이라는 그것이 이 동시대 문제였구나까지도 그 어떤 의미의 이런 그 확산이 분명하게 잘 보여서 남쌤이 너무 잘 추천해 주셨다. 맞아요. 남쌤이 첫 번째 날 첫 회 때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중견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남쌤이 해주셨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신세계 배우를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나이대에 맞는 중견 배우들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맛이 있죠. 캐릭터가 너무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미있게 봤고 공연이 어땠냐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네. 뭐 이 다양한 뭐 형식적인 문제, 뭐 주제적인 문제 다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뭐 이 쌤은 집에 가셔도 되겠어요. 아니 나를 이런 식으로 내보내나? 자, 남쌤은 이 공연 뭐 일단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번에 그 추천할 때 이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세계의 단원들이 지금까지는 그 신세계 작품을 만들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신세계 배우 아닌 사람이 신세계의 작품에 들어와서 했던 뭐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난 알고 있어요. 이때 딱 한번 쳐주면 돼요. 맞아요, 아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루 쳐주시면 돼요. 큐 사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온 요번 이 하미 2025에 들어온 새 배우를 저는 잘 알고 있는 배우고 이 친구들이 신세계의 연극 양식, 신세계만이 가지고 있는 연극 양식과 그 친구들의 연극 세계하고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이 작품을 추천했던 거거든요. 근데 공연을 보니까 뭐 본래 신세계 단원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생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나이대의 배역을 그 나이 언저리에 있는 배우들이 구현했을 때 그 맛이 확실히
그 맛이 훨씬 더 좋구나 하는 걸 느껴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신세계 공연을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보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되게 이렇게 아주 깊은 사회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한 연출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관객을 가리키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위에 섰다는 이상한 그런 자만심을 갖고. 그런데 예전에는 약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신세계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어떤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관객에게 이 어떤 공감이라든가 몰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좀 깊이가 있어졌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공연에 비해서 형식적으로 굉장히 정리되어 있고, 네,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네. 메시지가 분명해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전 다른 작품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좀 이렇게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네, 균형이 잡혔다라는 다양한 거죠. 목소리를 전달해줬다. 네. 예. 그 나는 내가 기억하기로 이 함이 이 마을에 관한 얘기는 함이란 제목으로 한 작년과 올해 작품 말고 이전에도 한 작품이 있었잖아요. 그 제목이 뭐였죠? 별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 네, 별들의 전쟁. 예. 그것도 이제 베트남 참전한 군인의 얘기 그리고 이제 그 함의마을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불편했어요, 무대가. 해가지고 재판을 막 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가지고 나중에 투표까지 하게 하고 네.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네. 나가서 직접 관객 객석에 앉아있다가 나가서 투표가 들어와야 되는 분위기. 네. 그래서 아마 이 함의마을의 베트남 참전의 그 얘기를 그때부터 얘기를 하겠다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거를 먼저 공연하고, 그 다음에 함의로 제목이 바뀌면서 이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변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재밌게 하고 싶어서. 가르치기 싫어서? 그래. 그 별들의 전쟁은 그때 막 정보를 막 찾아봤는데 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잘 정리된 자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목표는 딱 하나였는데, 이거 베트남 전쟁 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정보를 다 담은 제대로 된 연극 만들기. 이게 그냥 목표여서 그때는 뭐 이런 거 다 뺐습니다. 기사는요. 거기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었고요. 이거 하고 나서 좀 재밌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거 더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별들의 전쟁은 일종의 프리퀄로 학습용 공연. 그 다음에 이 함의는 그냥 드라마화된, 완성된 공연.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건 그 한백평화재단에서 아예 그 별들의 전쟁 교육용 자료를 지금 쓰고 계시고 처음에 입문하는 분들한테 그 작품을 아예 추천해주고 계시고 그 공연의 대본을 같이 공부하는 건가요? 유튜브도 다 네, 영상으로. 영상으로도. 그러니까 한배 평화재단. 네. 한국 베트남 평화재단. 예. 아이고, 오늘 너무 좋은 얘기만 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또 제가 외로운 또 시라소지가 돼가지고, 예, 또 공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외부 초청 공연에 대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이 시도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새 배우, 그러니까 그 기존의 신세계가 아닌 새 배우가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고,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그 10분 발휘했다고 보는데, 이제 움직임이 많잖아요. 기존의 신세계 배우들은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 새 배우들은 좀 굼뜨고 이렇게 팔 동작 하느라도 절도 이렇게 하지 않고 해볼래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반 관객들에게는 그게 잘 안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또 매의 눈으로 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잘나고 매의 눈으로 본 입장에서는 가끔씩 크크크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관객에게까지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본 사람이 찾아내는 어떤
그런 포인트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크크크크 했으면 그것도 나로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잘한 거.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그 강진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 공연의 특징은 저는 배우들이, 조롱당하는 순간을 각오하고 연기란 동시에 스스로 자기의 배역을 조롱하는 그 지점이 있다고 봤어요. 맞아요. 고도의 일종의 아이러니, 이게 아이러니 좀 어려운 용어인가요? 고도의 아이러니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강진희 배우는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나왔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이 양반은 조롱하고자 하는 건지 조롱당하고자 하는지 그 지점이 애매해가지고 어느 순간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근엄한 국회의원 역할을 하다가 조금 우스꽝스러운 지점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아이러니한 연기를 펼치지 못하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 공연에서는 그 국회의원 설정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떠셨어요? 그 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립적이고 근엄한 모습으로 설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코믹하게 가기를 원하셨는데 잘 안 오신 건가요? 그게 원래 실제 인물이 있었는데 저희가 평화여행을 실제로 여행을 갔었을 때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오셨었어요. 하나 더 모시기 어려운 국회의원 둘이나 달고 다녔어요? 진짜로 그 국회의원분들이 저희에게 아리랑을 부르라고 하셨고 오, 어떤 실제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강진희 배우가 연기가 이상했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겪었던 그 경험 속의 국회의원들의 단상들이 되게 그게 기이했나 보다. 이기했어요.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이 사람도. 국회의원은 절대 근엄하지 않으시던데요. 모순적이고 이중적이시고 태도들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담으려고 했어요. 이게 제가 어디에 끼어들어야 될지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아니 우리 칭찬할 필요는 없어. 아니, 저는 초연을 못 봤고, 이번에 이제 처음 봤는데, 느낌은, 그러니까, 신세계 다우면서도 약간 신세계의 기본 문법이랑은 조금 다르게 흘러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스러운 거는 전체적인 어떤 연출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좀 되게 빠른 리듬감이랑 박자가, 그 딱 중간 정지할 때 정지하고, 확 빠르게 돌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그 외부 배우들이 들어와도 크게 일제감 없이 그 연출 안에서 이렇게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은 되게 받아서 되게 재밌었고. 근데 약간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는 원래 신세계의 연극은 이렇게 주장이 명확하다고 해야 되나? 주장이 좀 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찬반의 대립을 이렇게 제시해도 사실은 이제 관객들은 알잖아요. 이거 반이 결국은 찬을 위한 깔아놓은 거라는 그런 논쟁의 형식도 이렇게 이건가 저건가라기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위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 이번 함의에서는 살짝 그런 걸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기존의 문법대로라면 박보경 배우가 하는 그 극 중 안에서의 그 극단 연극인? 김보경. 죄송해요. 따라주세요. 김보경 그 배우분이랑 같이 그 두 분. 연극인과 영화인이 등장하죠. 아무튼 극단에서 온 연출가. 연극 연출가 역을 한 사람이 김보경. 하나 또 같이 두 분이 와서 박미르라고 다큐 감독. 그 남자 연극 극단에서 남자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왔죠. 그렇죠. 단원 둘이 왔었는데, 근데 그 기존의 문법대로라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또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또 주장하고 이랬을 텐데 좀 흥미있는 게 계속 그 김보경 배우가 맡은 그 캐릭터가 언제쯤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울까를 저는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끝까지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중간에 약간 찌그러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약간 자기 반성도 하면서 끝나는 그 지점이 관객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신세계 연극은 되게 막 그 메시지를 너무 세게 몰아쳐서 오히려 제가 좀 방어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그게 조금 더 여지를 좀 비워주니까 오히려 보는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내가 더 들어가서 좀 보게 되는 그런 비평의 여지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그 지점이 아까 너무 말씀드린 그 재밌어요. 아이러니한 지점인데 저는 최고의 아이러니한 대사를 꼽으라면 바로 야 감수성도 권력이냐?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한 해 만에 할 때 이제 연극 영화인이 이제 대놓고 야 감수성도 권력이냐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 시대의 감수가 굉장히 소중한 가치잖아요. 누구나 다 감수성에 대해서 존중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신세계는 그 감수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극단인데 감수성도 권력이냐라고 말하는 순간 일종의 아이러니처럼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수성은 중요한데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내지는 그걸 정반대해서 말함으로써 오히려 감수성의 소중함을 더 일깨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관객들로 하여금 이성의 벽을 어느 순간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순간 이게 허물어지면서 저는 감동과 이렇게 열림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공연은 그렇게 이렇게 희비극적인 요소로 사람들을 흔들어 놔야 이게 열리면서 감동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건 대단한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 공연 자체가 되게 서사극적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미 내가 아무리 주장을 담고 있어도 이 주장을 펼쳐놓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겠다는 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뭐 의도를 갖고 있어도 관객한테 이게 옳아. 이것만이 정의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동의하다가도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데 울쌤 이야기했듯이 이번에는 이 균형이 잡히니까 오히려 그 균형 속에 드러나는 그런 어떤 이율배반, 모순 이것들이 더 극대화되면서 내가 오히려 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보고 스스로에게 나라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나는 2025가 이런 지점에 되게 중요하게 그 제목에 담겨 있다. 지금 작년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이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게 그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를 하셨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달라지는 지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정말 의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집단 창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약간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제 백쌤께서 이제 그 감수성이라고 극중에서는 나왔지만 제가 들을 때에는 그게 이제 PC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PC가 권력이야. 그러니까 PC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 권력이냐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그 말이 되게 아까 이제 백쌤께서는 아이러니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약간 좀 메타적이라는 느낌도 약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신세계가 사실 이제 초반 작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PC가 강했던 극단인데 이제 조금 연차가 쌓이면서 그거에 대한 약간 일종의 강박 같은 걸 좀 자기 반성하면서 안 아니 하는 것 같고 강박이나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네. 자유로워지는 듯한 느낌. 선생님 말씀하시는 뭐 자유롭다는 말도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좀 그렇게 스스로를 언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넘어섰어요. 여유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그 대사가 들어가거나 그 장면을 만들 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주셨던 공동창작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거 새로 만들기 전에 리뷰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연했었던 리뷰랑 기록들을 분석을 그 해서 관객들의 반응들을 그 선생님들이 해주신 얘기들 기록이 다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뭘 고칠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갈지 다시 장면 발표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됐죠. 근데 아쉬운 지점도 아직 있지만 또 두 번째로 드셨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점점 계속 작업을 하면서 이것도 공창 때문인데요. 저희가 평화여행을 모든 팀원이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반 정도가 가고 반 정도가 안 갔다 왔는데 반 정도가 갔다 온 기록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 나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인지. 그때부터 엄청난 토론이 벌어지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감수성 권력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야, 그 토론 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극화한 거네요. 결국 공동창작 과정에서 저희도 계속 성장하고 얘기하면서 저희도 좀 계속 모순이 발견되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계속 바뀌어가고. 그때 워낙 이 신세계 공연이 초연과 재연이 달라지기로 유명해요. 그리고 또 발전하는 모습을 발전인 보이죠. 거죠.
그러니까 많은 뭐 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극단이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를 주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초연과 재연은 기본 틀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과 장면 같은 경우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하는 그 사과를 어쩜 저렇게 장면으로 만드는가 이런 변화에 대한 노력이 이 신세계를 계속 발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재공연할 때 계속 바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신세계 작품은 지금 현재 사회 현상과 굉장히 밀접한 연극을 만들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공주들 같은 경우 초연할 때의 그 엔딩 장면이나 어떤 일부 장면들을 재공연할 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상황이 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 법이 제정돼서 법이 제정 그 전까지는 거기에 관한 법이 제정이 안 됐었는데 그 초연한 다음에 제공하는 사이에 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엔딩 장면이나 일부 장면이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공연할 때는 그 부분을 완전히 뭐 다른 얘기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 삭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걸 작품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인 그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극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극단이 거의 다 해체되어 있잖아요. 극단이 일단 생기려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가운데 밥솥이 있어야 되고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개념이 돼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극단들은 이제 거의 해체 모여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몇몇 극단만이 이렇게 신세계를 비롯한 몇몇 극단만이 실체를 가진 극단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체가 있어야 계속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가능하고 이렇게 항상 변신하면서 적응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여기 함의에서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얘기가 가장 큰 주축이고 그 다음에 깨알 같은 자기 비판적인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 이제 특히 거기에는 어쩌면 이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같은 결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두 인물, 연극 연출가. 영화파. 그 다큐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해야 될 시선이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둘을 갈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둘을 갈등하는 과정 중에 좀 아까 얘기한 모두 감수성이 관력이냐 관력이나 이런 거와 함께 또 저한테 들린 거는 그거는 자의식 과잉 아니야?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이런 대사들을 하고 듣고 하는 거를 보면은, 신세계와 신세계 구성원들이 우리 집단 혹은 우리 개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겠구나. 혹시,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지만, 이런 비판적 시각들을 연극 속에 바로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나 자신을 항상 스스로도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 작년 올해 하고 있는 이 한의 공연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사실 예술가 측에 있는 연극파와 영화파 이 두 사람들이 정말 멱살잡고 개싸움을 하잖아요. 정말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감각이 중요해 아니면 기록이 중요해 그러면서 정말 논쟁을 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 두 성향, 두 예술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과 예술적인 특성이 결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떤 논쟁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계몽성도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많은 정보와 가르침, 생각거리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더해서 제가 이제 이 작품에서 좀 재밌게 본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전 처음엔 안 봤으니까 제가 이제 베트남 학살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실은 계속 진정한 사과와 약간 이제 그쪽에서의 원망과 약간 이런 조금 이제 무겁게 진행이 그쵸.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연극을 계속 그 지배하는 어떤 정서는 되게 발랄함인데 근데 그 발랄함이 명랑함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국회의원 그 캐릭터에서 나오는 그 기이한 느낌 있잖아요. 예, 그 이상한 그로테스크한 느낌. 그로테스크한 거. 그 명랑함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 투어 팀들이 되게 바쁘게 사과를 하고 다니는데 정말 계속 진정성 있게 뭐 미안한 마음을 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안에 국회의원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가서도 그 피해자 생존자들께서도 막 우리 방문객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 어서 와 너 잘 놀러 왔어 그러니까 우리 용서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고 가니까 사실은 저는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처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하긴 지금 시간도 오래 지나기 때문에 그 생존자라든가 그 가족들도 그 원망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살아가기 힘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과를 하러 갔다고 해도 그야말로 이제 아까 누가 내가 왜 절을 해 하고 이제 절을 해야 돼 하고 이제 그 김보경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왜 그냥 왜 내가 거기 가서 사죄를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좀 그 다양하게 그런 생각이 여지가 남기면서 오히려 그게 좀 설득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이하게 흘러가는 그 정서가 저는 좀 더 좋았고 그게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했던 거예요. 예. 왜냐면은 지금은 그 대본상에서 그냥 약간 정신없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게 마지막에 그 다 같이 사과를 사과 먹는 그 장면이 그 뭔가 기이하면서도 뭔가 그로테스크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서를 전달해 준다고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그 앞에서부터의 뭔가 그런 정서가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좀 몰아가면서 뭔가 방점을 찍으면서 끝나는 엔딩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함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작이랑 다르다는 지점이 바로 거기인데 그 전에는 뭔가 명확한 찬반을 수세계가 그 준비하고 제공했다면 지금은 그런 틀 안에서도 뭔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사실 우리 삶이라든가 우리 역사의 어떤 그런 결절점들을 아직은 명확하게 의식하고 담아낸 것 같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건드려지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 전에 어떤 사회 문제들 많이 했잖아요. 그거보다 저는 이게 좀 더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자 내가 멋진 배를 만들었으니 내 배를 타. 내가 이 바다를 건너게 해줄게 라고 했다면 이 함의는 같이 바다를 만나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입장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넓은 바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 한쪽 극당에서는 뭐 이게 희생자 관광이냐, 뭐 고통을 전시하냐, 아까 우 선생님께서 말하신 그 PC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이 정치적 올바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행위들은 이제 손가락을 받고 비난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어떻게 보면 선한 인간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야 이렇게 보여줘야 진실이 전달되지 않은 이 양측의 넓은 공간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거기에서 마음껏 바다를 헤엄치면서 이제 그 자유로운 상상의 날을 피고 사유를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성로진 배우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 이제 전세금 다 빼가지고 돈을 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기가 기대한 반응이 상대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약간 살짝 깽판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 나이 때 남자들의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의도로 그렇게 어떤 했으면은 뭔가 알아줘야 행동을 돼. 했는데 그 아. 선한 의도가 상대가 내가 생각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때 살짝 다른 뭐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우리 술자리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 배우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깽판이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아니, 리얼리티가 있어요. 아니 우리 나이 때 남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성의를 보였으면 예, 예. 너도 방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 기대하는 만큼의 리액션이 나오지 않으면 제도가 변해요. 그게 꼰대 정신 아닌가요? 그게 그런 맞는 거야. 것들이 정말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 보였다. 아니 생각을 저는 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예. 이거는 젊은 배우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장면이구나. 근데 일단 만들어내는 것은 신세계 젊은 배우들이 만들어냈는데 연기는 성 배우가 작년에 할 때도 그거 잘 만들어냈어요. 그 배우가. 그런가요? 근데 나는 그 배우 이거 이름이 느껴지질 뭐였지? 않았어. 고용선 배우. 고영선. 고영선 배우가 거기 이제 신세계에서 라이든 배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배우인데 제일 젊은 축에 들어가지고 제일 늙은 배역을 하는 배우. 근데 그 친구 그 공연을 신세계 예. 공연을 몇 개를 봤어요. 예. 신세계에서 파행된 데서 한 공연도 봤고 했는데 라이든 배역을 그 친구가 다 해요. 네. 그런데 그때도 잘했어요. 진짜 어울리죠. 네,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캐릭터 내 나이대의 어떤 그 남성 꼰대들이 하는 행태 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보여서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런 장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 작품은 몰라 초연 때는 내가 기억이 안 난 거 보면은 그 디테일이 저한테 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그 많은 인물 하나하나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전사가 막 그려지는 맞아요. 그런 성격화가 되게 잘 됐어요. 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이 공연을 끝나고 팟캐스트 준비하려고 이 정보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깜짝 놀랐냐면 나는 공연 끝나고 다시 되새길 때 배우가 한 30명쯤 될 줄 알았어요. 배우가 굉장히 많은 배우가 나온 걸로 이렇게 느껴졌는데 네. 찾아보니까 14명이요. 14명. 네. 배우 14명인데 마치 한 30명의 배우가 공연을 만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다양한 그 캐릭터들이 이제 무대에서 등장한 거 보면서 14명밖에 안 됐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요즘 몇몇 극단들이 신세계처럼 굉장히 무대 위에 배우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집체적인 어떤 그 무대 위에 작품을 만드는 극단이 몇몇 극단이 이제 요새 활동을 하는데 좀 다른 단체한테는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사가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격양된 감정은 보이는데 그 격양은 알겠어. 근데 그 격양의 맞아요. 내용이 뭐야? 내용을 대사를 들려줘야 내용이 뭐야를 내가 알면서 같이 동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하미를 보면서는 사람들이 대사를 신세계 이런 거 보면 대사가 빠르고 그게 텐션이 높고 한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굉장히 잘 들려서 대사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화술이 아주 뛰어나고 발성 훈련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일종의 소리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소리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미는 맞물려서 안 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물려서 안 들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벅적지근하게 만들기 위한 장면이지 소리들이 이렇게 오디오가 씹힌다 그러죠.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지점은 어떻게 보면 다 연출된, 계획된, 지시된 장면이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그래서 집체적인 연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하나의 모델로 보고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단체가 좀 시켜야 되나요, 이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몇 작품이 그런 작품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집체적이면서도 서로 하여간 교직이 잘 돼야만 행동과 대사나 이런 것들이 그래야만 되는 작품들을 내가 최근에 한 달 이내에 한 두세 작품을 봤는데 사실 대사인지를 한 50%도 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입사해가지고 이렇게 비밀 고성을 지르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발음이 웅얼거려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신세계의 대사법 이런 것들을 다른 팀들도 좀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신세계 어디 합숙 가나요?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부동산 어부슈퍼맨 그 공연 2회를 보면서 약간 그런 연출 스타일이 좀 자리를 잡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요 함의도 그거와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연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함의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확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 그리고 특히 그 인솔자, 투어리 인솔하시는 그분이 어떤 장면이 전환할 때 그분이 박수를 딱 치면 갑자기 확 조용해지면서 뭔가 장면이 확 빠르게 간다든가 사실 되게 어수선한 상황인데 중간중간에 되게 연출적으로 장면을 전환하거나 분위기를 확 바꾸는 그런 포인트들은 그러니까 그 연출가로서 연출적인 면에서 좀 더 발전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또 동시에 항상 그렇잖아요. 양식이라고 하는 게 어느 완성되면은 그게 관객한테는 또 예측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게 또 위험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연출에 좀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출이 이 함의 정도쯤 되면은 이미 딱 본인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동시에 어느 순간에는 너무 좀 관성적이기도 하다 이런 느낌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깨트리는 다른 스타일의 어떤 작품들을 조만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약간 좀 드는. 아니 근데 저는 있었거든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솔직히 이 연출가가 자기 작품 세계를 막 이렇게 확확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힘들죠. 네, 네. 힘들 뿐만 아니라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연출 세계를 해오다가 예. 끊임없이 고민하고 한계에 부딪힌 어느 그 터닝 포인트에 다시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이게 예. 가능한데 저는 솔직히 그 앞에 뭐 그러므로 포르노니 뭐 그 예전 공연들은 일단 그 텐션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배우들의 어떤 그 에너지, 에너지와 강렬한 몸성으로 에너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날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다면은 또 최근에 와서는 어떤 사회 이슈를 엄청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공연을 하다가 솔직히 작년 초연 말고 이번 함의에 와갖고 이 단체가 이제는 진짜 연극이 뭔지를 알고 연극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그 포션에 와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 가다 보면은 이제 진짜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술성과 대중성을 잘 하는 이런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 지점에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도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는 또 좀 더 고민하면서 또 어떤 다른 모색을 하고 이런 걸 통해 갖고 이 단체뿐만 아니라 김수정 연출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몇 년 동안 쉬었었잖아요. 그때 나는 김수정이란가 이거 하면서 거의 은퇴한 다음에 22년 김수정입니다. 하여튼간에 그 동안이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그래서 그 부동산 오브 슈퍼맨도 그 다음에 첫 작품이었고 이게 거의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단계를 지금 너무 잘 밟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나는 이 공연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모순성을 그냥 너무 절묘하게 어떤 이질적인 것을 충돌시키면서 그 나오는 아이러니, 그 기이함, 뭐 그로테스크 이런 걸로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음악이 너무 재밌었어요. 음악.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웬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의 여성이 무슨 베트남 제목이 나왔었는데도 제목을 그냥 맨 처음에 그냥 흘겨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너무 상황과 안 맞는 노래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면에 더 많은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있구나를 이미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연출이 엄청 세련되졌구나. 그죠? 그 음악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그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 그 과속버스.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막 과속으로 막 달리는 장면, 그 장면에서 배우들의 움직임도 너무 재밌었고 그 속도감도 너무 좋았고, 근데 그 중간에 그 에디스 피아프의 그 샹송이 모르니 뭐 이런 음악에 올려 펴지죠. 그 장면이 제일 재밌고 막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는 장면이었어요. 나는 김수정입니다. 이후에 뭐 했냐면 아팠고요. 전세 사기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 나오고 싶어. 그래서 부동산이 전세 사기 나왔죠. 당하고 아팠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연출 관련해가지고 연출 얘기 좀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눈만 뻐끔뻐끔 저처럼 뻐끔뻐끔 하고 아까 우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거와 이쌤이 얘기한 거, 그러니까 연출가가 어떻게든 변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이야기야. 난 둘 다 맞다고 봐요. 근데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봐요. 뭐냐면 김수정 연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동 창작과 여기서 쓰고 연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추구하는 연극의 기조, 네. 그게 특별한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기조가 아마 유지되는 것도 괜찮고 그것이 그 연극에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우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우려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좀 우려는 병원해야 들었어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면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경우가 좀 달라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연출가가 자기만의 어떤 형식으로 이름을 내고 좋은 평가를 받았어.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쓰고 연출하는 거 말고 내가 해보고 싶은 어떤 작품을, 어떤 텍스트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의뢰를 받는다든지 하면 자기가 이름 낸 연극하고 전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름을 냈던 그 형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 뭐 자기 반성이랄까? 스타일, 자기 스타일. 아니면 뭐 혼자만의 자기 안에서의 유혹이랄까?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늘 좋은 결과만 되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작품을 받으면 그 작품에 가장 걸맞는 형식을 형식.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몇몇의 연출가를 제가 안타깝게 보는 연출가가 몇 명 예. 있죠. 이제 제가 말한 차례. 예. 너무 우리만 껴줘. 그래서 메모해놨어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전달이 너무 잘 됐다는 건 지금 팀원들한테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예. 저희 극단 내부에 모음 연습방이 따로 있고요. 모음? 연습방. 모음 연습반. 모음? 그럼 자음 연습반도 있나요? 자음 모음할 때 모음이요? 그러니까 딕션이 명확해지려면 모음이 되게 명확해요. 그쵸. 그래서 팀원들이 매일 그 크라운 같은 것을 읽어서 녹음해서 올리는 방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365일이면 매일 올리는 약속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장기간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배우님들이 처음부터 기술이 뛰어났던 건 아니었고 솔직히 지금도 저희가 말이 안 들릴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아니 근데 이번 공연은 분명히 이전과 나는 다르게 느꼈어요. 나는 부동산 오브 슈퍼맨 때도 진짜 많이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동의해요. 예. 그러니까 대사가 진짜 이렇게 먹는 대사가 하나도 없었어. 일단 이렇게 좌우로 길게 무대를 배치해가지고 깊이가 없으니까 가까이에서 연기해서 잘 들리는 측면도 있었을 테고 그렇게. 뒤에 이제 말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우리한테 더 잘 들리고 자 일단 우리 자 시간 줄 테니까 미리 숙제하듯이 자 말도 계속 하세요. 맞아. 그리고 또 연출부가 너무 잘하는 게 있는데 저 혼자 디렉션이 가지가 않아요. 예. 제가 센터에 앉아있고 상하수 연출부에 앉아있어서 그 연출부가 누구예요? 저희 조연출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피드백 문서를 작성하거든요. 거기에 이 대사 안 들린다, 이거 안 들린다, 여기 안 보인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데 그럼 배우들이 그걸 다 흡수를 해주세요. 야 꼼꼼해. 근데요, 거의. 구매 같아요. 그래서 말이 잘 들린다고 해주시니까 저희가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말이 잘 들리나 보다 하고 기분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전환 얘기 선생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방송에 우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쌤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전환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저만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시대가 변하면서 옛날에 전환법을 연출들이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장면을 바꾸는 네. 거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장면 조명이 있고 전환 조명이 있고 이 테크닉들을 예전에는 그냥 그 블루를 집어넣게 되면서 계속 똑같이 썼었잖아요. 예. 요즘 관객분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셔서 어. 저 말고도 제 동료 연출들은 전환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영화의 컷 전환법을 이 연극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박수 치는 것도. 네네 아, 그 네. 모든 것도 박수 실은 치는 컷 전환 기법으로 음. 데리고 온 건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도 모르겠는 게 아까 남쌤 말씀처럼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관객분들이 어떻게 컨텐츠를 소화하는지를 계속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이번에 좋았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좀 복잡 다단한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는데 너무 효과적이었어요. 네. 근데 맨 처음에는 좀 관객들이 저게 뭐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약속이 되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연극의 흐름을 깨트리지 않고 예. 이렇게 전환이 되는 느낌? 예. 그리고 그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이번에 조명 디자이너가 김성구 디자이너였습니다. 근데 그 팀이 너무 좋았던 게 예. 지소연 분도 같이 계시잖아요. 연습을 진짜 많이 보시고요. 그 제가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전환에 대해서 의견을 너무 적극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낸 전환. 그 요번 공연 조명 큐 몇 개였어요? 실은 저희는 조명표가 몇백 개나 됩니다. 네. 여기 한 말고 3, 400 정도 가죠?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죽어나는 거예요. 조명 감독하고 이렇게 다른 감독들을 아 죽어나는 그리고 거예요. 거기 그렇게 조명 큐가 많으면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좀 소극적이지만 관객도 참여하는 형식이 있었는데 예. 그 함해마을 피해자 할머니 이런 분들 객석에 있는 분한테 보고 얘기하고 뭐 이런 장면인데 이 객석에 있는 관객을 참여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예.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나요? 그게 이걸 피해 당사자를 무대에 등장시키지 않겠다라는 저희 예. 약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전시되면서 계속 불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공동천상 과정 중에 반대로 해보자. 얘기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해보게 되니까 오히려 저희가 전시가 되는 거예요.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무대를 왜 가로로 썼냐고 물어보신다면 예. 전시장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한국 사람 자체가 누군가를 연민하는 모습을 제대로 한번 봐보자. 이게 맞나? 근데 이게 나는 이걸 보면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불쌍해서 어떻게 막 이런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사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도와줄 거야. 이런 약간 수위적 태도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위험하고 이건 되게 폭력적인데 그 인물들이 모두 다 그런 걸 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사과해야 돼, 사과해야 돼 막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도 예. 그 인지하면서 배우들이 접근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장면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설정된 것이고 다 의식되어진, 지각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마음 놓고 공연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공연 본 날은 한 분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가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노래 부르는 장면에 자막이 나오고 이제 노래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때 그 분으로 이제 그 배우가 지목해서 얘기했던 그 분이 그럼 내가 노래 한번 부를게 하고서 이제 노래가 나오니까 이 친구가 백팩에서 뭔가 이 텀블러 같은 거를 들고 자기가 마치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 아, 관객 연기를 하신 거예요? 관객분이 내 오. 바로 앞에 앉은 분이었는데 야, 재밌다. 그분이 이제 지목해서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 그래 내가 노래 하나 부를게. 아 그러시겠다고요? 하고서 음악이 나오니까 본인이 일어나고 거의 아니 진짜. 일어나지 않았는데
백팩에서 뭘 뭐 이렇게 꺼내더니 그 뭐지? 응원봉 아닌가? 응원봉? 뭐 비슷한 어떤 걸 들고 자기가 마치 진짜 노래하는 것처럼 자꾸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물론 객석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2열에 앉았었으니까 뭐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무대에 있는 배우들은 그 모습을 되게 재밌게 봤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아주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굉장히 즐기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공연마다 그 관객들의 반응이 좀 다르게 다르겠죠. 너무 달라요. 그 얘기, 에피소드를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때는 제가 봤을 적에는 뭐 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젊은 그 관객이 그 상황이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객석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준비가 안 된 관객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 갖고 하여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아주 간단한 뭐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또 순발력 있게 넘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이렇게 관객을 참여시킨다는 게 이게 되게 의미는 있지만은 배우들이 감당할 것이 너무 많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노래 부르는 배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좌석 이름이 평화석이었어요. 평화석. 근데 이게 사전에 홍보가 나갔습니다. 평화석이라 적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비지정석이잖아요. 그럼 평화석이라는 곳에 앉고 싶으면 먼저 오시라. 라고 해서 실은 먼저 나가. 미리 공지를 하고 되게 일찍 오시는 분들이고요. 야, 그분은 그 남편께서 말씀하신 분은 미리 정해서 하셨나 보다. 그리고 마이크가 준비하시고. 그러면 불편했던 관객은 뭐뭐로 가서 앉으신 분이 있네요. 그분은 어쨌든 평화석이라는 걸 앉겠다고 마음을 먹고 앉은 거군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적극 뭔가 이 공연을 보겠다고 오신 관객이니까. 왜냐하면 요즘 관객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컴플레인이 너무 심해요. 그렇지. 그것까지 준비했다는 거는 오늘 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좋은 여기 것 시스템이 같아요. 너무 체계적이네요. 그리고- 연습 과정. 그리고 또 그 관객에게는 나중에 또 홍삼 드링크, 홍삼 그 진액도 드리고 선물도 드렸죠? 매번 포장을 드리고 어떤 관객분은 아예 한국말로 답변을 하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맨 처음 관객분이 답변을 시작하시면요. 다른 관객분도 답변을 시작해요. 괜찮아, 용서할게, 막 이런 말씀을. 런타임이 한 2배가 되거든요. 이런 되게 재밌는 경험도 하게 되고, 아예 저희가 그 자막에 없잖아요. 네, 대사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 매번 하면서 재밌었고요. 전회차에 거쳐서 사진 찍는데 안 나오신 분이 딱 한 분의 관객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 사진 찍는 거였나 보다. 네. 네, 기억나요. 유일하게 첫날 저희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관객분이 다 나와주셔서. 근데 그분이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은 되게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건지 몰랐기 때문에 평화서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니까. 맞아. 지금 기억이 났어. 사진 찍는 장면이었어. 그 나중에 중간에 그 국회의원이 장학금 주잖아요. 장학금도 다 봉투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씩 쫙 전 객석에 하나씩 다 돌리더라고요. 그게 가짜 돈이죠? 아니요, 진짜 돈이겠지. 진짜 돈이에요? 현금이에요? 진짜 돈이고요. 정말요? 이게 베트남 돈 1,000동인데 그러면 아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한 50원 정도, 우리나라 5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공연을 위해서 거기 지폐를 다 구해온 거예요? 네. 나는 이거 주고 왔는데. 국산 저도 이거 복사지겠지 싶었는데 아니야. 만져보니까 진짜 같더라고요. 만지면 까칠까칠한 게 지폐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야, 요즘 바뀌어요. 프린터가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주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필수됐나요? 아니면 매회마다 나 가져가신 갖고 분들 왔는데? 있나요? 가져가신 그냥 분이 주는 거예요. 저는 반납했어요. 나올 때. 그러니까 반납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냥 가져왔어. 아니 나는 이게 당연히 가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위에 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져갔는데 진짜 돈인지 몰랐어요. 작년에는 돈을 못 드렸어요. 돈이 없어서요. 근데 구했는데 한국에서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넘어갔고 저희가 1년 내에 준비하는데 저희 드라마터그 박성호님 네네. 아버님이 여행사를 하세요. 근데 아버님께서 부탁을 받고 돈을 현지에서 구해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회장 거기 관객
한 이 150년, 만석이라고 150년 치면 50원이면 150석? 110명에서 120명. 120석. 네. 그러면 지금 몇 회 공연했지? 8회? 8회? 그러면 곱하기 하시는 거구나. 6,000원씩 아니 돈이 아니 그 금액이 아니라 네. 그럼 일단 그 장수가 묵직하겠네요. 800, 1000장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선동자니까. 네, 네. 그렇죠. 그 기축하려면 쉽지 않았겠다. 예. 그것도 쉽지 않았고 포장도 매일 해야 되고 그렇지. 네. 편집 봉투에 거기에 붙여야 되잖아. 팀원들이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정성이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성이 들어가니까 이런 의미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 저는 그 궁금한 게 그 맨 마지막에 그 사과 먹는 그 예, 예. 장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엔딩 이야기죠. 예, 네. 엔딩 이야기 좀 해보죠. 예, 엔딩에 여러 겹을 마련했는데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게 그 사과 먹는 장면. 일단 포스터 이야기 먼저 할까요? 포스터가 아이가 사과 먹는 아주 귀여운 네, 장면이에요. 네, 함이 그러니까 아이 테마와 사과 테마 이게 겹쳐져서 아이가 사과를 먹는 장면이 포스터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과 이야기가 이 작품 핵심적 키워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사람들이 사과를 먹어요. 그 장면 어떠셨나요? 사과를 먹으면서 말을 하면서 막 또 튀어나오잖아요. 뱉어내잖아요. 근데 먹는 것도 되게 개걸스럽게 막 예, 이렇게 먹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있지만은 되게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은 되게 아이러니하고 그로테스크한 그런 이 내적 정서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 장면에 와서 분명하게 그 전까지는 조금 뭐 좀 저런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던 걸 그냥 방점을 딱 찍듯이 해준 거라는 점에서 조금 나는 좀 섬뜩하다라고 하나? 이게 결국 우리의 자화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사과하고 있네 하지만 그 진짜만 밑에 맥락은 사과를 진정은 사과를 진정이 안 아닌 하고 거지. 있다는 메시지로 이렇게 최종적인 아이러니를 던지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장면이 나오자는 거예요. 또 막 총격신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그 함의에 대한 사과의 문제가 주테마로 나와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게 군대의 문제, 네. 전쟁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결국은 이게 이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했으면은 이 전쟁이나 학살은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뭐 이 동시대적으로 다 그리고 우리도 아직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들이 외침이고 이들이 하는 행태라는 게 결국 우리의 이 상황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있구나. 이걸 그대로 명시적으로 보여줘갖고 나는 요 맨 마지막 장면이 진짜 이때까지 말로 설명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한 장면 안에 보여주는 그런. 그렇게 딱 끝났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어떻게 사과 먹는 걸로? 네, 다가 그 장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귀국하고 총소리 들리고 막 이런 장면이 사과 들어가서 더 어떤 또 메시지가 또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네, 좀 저도 그랬어요. 그냥 사과 장면이 너무 임팩트가 예. 있어서 예. 그걸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전달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현실이 동시대 현실이 이게 함의마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출이. 그 사과 말씀하시죠. 먹는 장면에서 저는 보면서 이게 사과가 뭐 제대로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장면은 어떤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연극적인 마무리, 연극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언어화하기는 되게 어려운. 근데 되게 열심히 사과를 먹는데 또 각자 막 말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넘겨지는 것보다 이렇게 뱉어지는 게 많은 그 장면 자체가 상당히 되게 조금 재미있었던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엔딩이 오히려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앞에서 내가 봐왔던 그 연극이 사실은 되게 좀 사실적으로 마치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같이 그렇게 흘러왔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되게 연극이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마지막으로 탁 주면서 이제 끝나서 저는 그 엔딩이 좀 인상적이었고 좋았는데, 아까 이제 백승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그 임팩트가 딱 끝났으면 그 여운을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뒤에도 뭐가 자꾸 이렇게 예. 온다는 말이죠. 왜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부동산 오브 슈퍼맨도 두 번을 봤을 때 느꼈던 거지만 예. 이 신세계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욕심이 많아, 욕심쟁이야. 연극이 어디 끝났겠다 싶으면 갑자기 실패소생을 해가지고 다른 장면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패소생. 뭐 하는데 근데 또 끝날 것 같이 끝나다가 끝났는데 또 실패소생을 해가지고 또 다시 그래서 한 4-5번까지 다시 기사를 세우는 거 연극이 끝날 때 또 어떨 때는 이건 30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함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되게 그 사과만 드는 그 모든 배우들이 정말 그 뭔가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예. 그 장면이 그 뒤에 예. 되게 많은 의미와 말로 이렇게 좀 약간 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 베트남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와서 계속 이 사유를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왜 그 극 중에 한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방산업체 이야기. 불꽃놀이 그게 좋으냐? 좋지 않다. 그러면서 또 극 중에 불꽃놀이를 즐기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한국 와서 또 불꽃이 막 퍼질 때 막 사람들이 한없게 환희에 찬 표정으로 짓고 있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한반도 상황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고자 하는 의도는 익히는데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극으로는 메시지를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삼키는 것도 더 많은 그 여운으로 극장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뒷장면이 있는 게 저한테 훨씬 더 좋았어요. 네. 어떤 측면인가요? 그 뒤에 보면 돌아와가지고 각자 의자 앉아서 그 조명 각자에게 하나씩 때리면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앞에서 보여준 함의마을에서 우리가 한국군이 벌였던 거에 대해서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아? 사과해야 되지 않아? 하는 것들로 이제 어쨌든 그런 결론 쪽으로 쭉 가서 뭐 마무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형식으로 어쨌든 마무리되고 어쨌든 보는 사람이 뭐 섬뜩하게 보는 뭘 하든 우리는 사과하고 있어 하고 사과 먹는 장면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각자 다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것을 그 모습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사과하는 장면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지금도 아직 여러 많은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관점이에요라는 것을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 연극이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연극을 뭐 공동 창작으로 이렇게 쭉 만들다 보면 엔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엔딩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극이 아주 완성도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엔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 이번 작품에서 늘 고민했어요. 네. 부동산 슈퍼맨에서도 계속 질질 끌려가는 그 엔딩. 그래서 지난번 함의보다 요번 함의 2025가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느껴진 것이 결국은 조금 사족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것들을 붙여놓은 것들이 난 더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가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지금 뭐 1시간 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야기할 게 많지만 또 저희들도 엔딩을 너무 길게 끌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공연에 대해서 놓치기 안타까운 이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뭐 꺼내면 저는 하재석 배우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하재석 배우 1인 20여 정말 한상적인 신내린 연기. 보통 이제 1인 나약하면 뭐 감초 연기, 뭐 이렇게 씬 스틸러 뭐 이 정도는 가능한데 이 장면에 매 장면에서 등장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공연 스틸러가 되어버린 정말 연기를 해주셨어요. 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써니, 그 통솔자, 인솔자가 매번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딱 통솔해주는 그런 것들도 장면을 딱딱딱 매듭 지어지고 장면 전환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요소 있지만
매 장면마다 이 하배우가 나와가지고 이 깨알 연기를 하는 장면이 그 장면으로 쑥 들어가게 만들고 쑥 나오게 만드는 정말 훌륭한 역할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연의 원톱 주인공은 저는 하재성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연기 그 좋았어요. 배우는 우리가 그 무대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만나요. 배우예요. 끝날 때도 그거 보면서 나와요. 베트남 항공사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배웅하는 곳까지 그 배우가 하잖아요. 난 처음에 항의 볼 때 난 그냥 그 정도로 안내하고 끝날 줄 알았어. 네. 근데 그 공연 안에서 그 많은 배우가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 영어로 이제 그 탈출, 비상시 탈출하는 장면도 그때부터 아주 재밌었고, 아, 너무 좋은 연기였어요. 그리고 팜 리티엔 역을 한 그 황예원 배우, 젊은 배우 같은데 네, 맞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느낌이.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 하는 느낌을 너무 잘 살려주는 것 같아서 아니, 야, 근데- 이 공부를 되게 많이 인생 했구나. 반포 산다는 설정이 너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뇌에 갖고 있는 그 편견 같은 것들을 조롱하는 그런 포인트, 깨알 포인트들이 너무 네, 많죠. 그 우리 진짜- 남편 삼성 다녀요? 폭풍 시원 장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사과를 하지만 마치 못 사는 사람들한테 시혜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문단의 모습들, 한국인의 이중적 모습들 이런 것들을 팜 리티엔 배우가 우리 남편 삼성도 아니고요. 저기 어디 자이 살고요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완전히 박살내는 이런 장면들은 되게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도 아주 굉장히 그 뭐라 할까 통쾌하죠. 통쾌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관객들이 연극을 봤을 때 이 13명의 배우죠. 14명. 14명이 아니 그러니까 그 하배우 빼고 13명의 배우들이 어떻게 각각 움직이고 함께 움직이는 그 템포를 이렇게 보는 것도 야. 되게 연극적 네. 즐거움일 것 야, 같다는. 네. 그 네. 임전 선생의 사다리가 네. 온 줄 알았어요, 저는. 아. 그래서 네 그런 움직임들도 예. 좀 보시면은 예. 네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지적하자면 그 후반부에 이제 좀 찡한 장면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때 배우들이 그 보여주기 눈물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 장면에서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듯이 이렇게 눈물 쑥쑥 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보면서 배우들이 정말 깊이 공연 속에 빠져 있구나라는 느낌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눈물이랄까? 그런 걸 왜 느꼈어요. 마지막에 영상 아니, 그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좀 찡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올 때 네. 배우들이 이렇게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정페트 할머니를 만나는 장면. 네, 그 장면에서. 네, 네. 말 때문인데 네. 너희는 옷이 아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해. 니가 그 대사 때 교회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그렇지. 예. 또 뭐 놓치기 아까운 장면이나 뭐 남길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제 여행이 항상 로망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들뜬 분위기가 점점 변해가는 그 과정을 사람들의 지켜보는 발전 것도 과정. 발전이라고 그래야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되게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 내가 이런 사람을 접하면서 뭐 온전한 사제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들을 예. 보는 것도 결국은 저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런 좀 느낌을 주는데 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컨셉을 통해 갖고. 혹시 이제 우리가 이 베트남에서의 그 한국군에 의한 학살 이런 거 사죄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연극 속에도 있지만 그 일본이 우리한테 식민지 시절에 위안부. 했었던 그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의 의식 그것이 이제 반대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듯이 우리도 베트남에 가서 사과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옳은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 관점을 이제 하는 등치시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내가 일천한 공부지만 공부를 해봤을 때 그 인식은 똑같은 인식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그 사과하는 거하고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받는 거는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다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하자면 사실 그 일본에 의해서 그 일방적인 탄압과 어떤 못된 짓을 당한 것이 우리이지만 그리고 뭐 그렇지만 베트남의 민간인 차원에서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쪽도 우리도 동의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베트남에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승리 전쟁이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이 아니야.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베트남은 영광의 순간이에요.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이긴 전쟁이란 말이야. 근데 이긴 전쟁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사과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왜 사과를 해? 우린 이겼어.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연극을 만약에 또 한다면 그런 관점도 유지했으면 좋겠다. 우리 극 중에도 그런 대사가 있지 않나요? 예, 짧게 예. 그 논쟁이 잠깐 이어지죠. 뭐 길게는 이어지지 않지만. 예. 이게 한국이 뭐 이렇게 그 용병 미국과의 전쟁에서 그 용병으로 참여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과에 대해서 그런 대사가 있었. 베트남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 그런 거기에 입장을 가지고 있죠. 미국의 야, 전쟁에 끼어들어갔고 내가 보기엔 용병으로 너희들이 와서. 불쌍한데 너희들이 조금 잘 산다고 우리한테 사과하겠다고? 그 웃기네.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도 있죠. 좀 다 동의하고요. 근데 아주 명확한 건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학살 피해자들 입장은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이제 엔딩 하려고 하는데 또 그 남생께서 아주 묵직한 주제를 던져주셔가지고 지금 그 과감하게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나누기로 하고 엔딩 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김수정 연출님 오늘 그 역사적인 본격 1회 원픽으로 오셨는데 자 우리 좀 말씀을 많이 안 하셨지만 어떻게 소감 한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와 이게요. 다른 연출님들 혹시 들으시면요 템포를 올려서 텐션도 올리셔야 되고 이제 목소리 풀린 것 같아요. 이제 풀렸어요? 어떻게 처음에 너무 적응을 할 수가 없지만 듣다 보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저희가 만든 공연에 이만큼 이렇게 관심을 주시니까 뭔지 말을 모르겠고 진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선택할 거고요. 저희 팀원들도 이거 같이 들을 거라서 또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지만 마시고 이렇게 구독하셔야 돼요. 구독하시고 그 김수정 팬클럽에서도 이걸 공식적으로 듣고 구독 좀 해달라고 요청 좀 해주세요. 네, 꼭 그럴 것이고. 팟빵에 가입해야 되는 좀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팟빵에 가입하고 구독하시고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김수정 연출님 모시고 우리 하미 2025 공연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 자, 김수정 연출님은 이제 저기 그 컨디션 드시고 저기 구석에 잠깐 계시고요. 자, 2부 순서. 이후 작업 계획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좋습니다. 그럼 특별 멘트로 이제 우리 향후의 계획 같은 거 짧게 말씀하시고 이제 저기서 이제 앉아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신세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끝났어요? 앞쪽에 이제 국산 군인과 함인까지가 상반기 작업이었고 저희 올해 2학기 맞나? 하반기는 저희 팀원분들하고 저도 다 외부 활동 시도했고 각자 활동들. 그리고 국립극단에서 네네. 김수정 연출 작품이 예정돼 있고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하기로 예정돼 있죠? 안소폴리스라는 그 5부작 작품의 2탄 라이오스라는 작품이고
프로 작품을 연출해 보기로 해서 그거 실은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왔고 오이드푸스 아빠 라이오스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 11월. 야, 또 그것도 기대. 11월? 네, 예. 며칠부터 며칠까지예요?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초부터 아마 말까지인 것 같은데 아, 예. 그럼 뭐, 못 보겠네. 아, 어디 출고가 세 선생님? 아니, 나도 그때 일정이 다른 공연. 아, 다른 다른 공연 공연 일정이 딱 있으시구나. 12월인데, 초부터 야, 마지막 날까지. 야, 두 공연 중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야 되는데. 예. 속상하네. 네. 자, 이제 일정 드레스가 됐습니까, 이제? 네. 이제 김수재 연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추천 공연입니다. 아, 저희들 추천 공연이 알차요. 저희들 추천 공연은 보시면 후회 없습니다. 예. 어떤 공연 보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저희 추천 공연 보시면 후회 없이 좋은 공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떤 공연 준비해 오셨나요? 아,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동시대 연극에서 연극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예. 단체는 코너스톤이고 연출은 코너스톤. 예. 이철이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아.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품 제목이 뭐죠? 네, 국립극단에서 하는 산매경입니다. 산매경입니다. 아, 네. 그거 누가 그 공연을 소개해줄까 궁금했는데 선생님께서 먼저 낚아채셨군요. 네. 예. 저는 이철이 공연은 뭐 하나도 안 빼고 보는 예. 스타일이라 이번에도 당연히 볼 거고 예.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 창작집단 글루가 무대의 번아웃에 관한 농담이라는 예. 공연입니다. 초연 때 보고 나서 아우 어떻게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을까? 그 아주 진짜 깜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스포일러라 얘기를 못 하는데 예. 어쨌든 이 자본과 부조리한 시스템에 의해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아주 만성 피로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어떤 노동자들의 현실을 판타지로 그리는 예. 블랙 코미디예요. 예. 자, 제목이 번아웃에 대한 번아웃에 관한 관한 농담. 농담. 자, 네, 창작집단 글루가 무대에 예. 극장이 어디죠? 두산 아트센터. 두산 아트센터. 그리고 센터. 공연 날짜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아, 해가지고 예. 두산이다. 그러면 청취자분들은 번아웃에 관한 농담이라고 네, 예. 포탈에 치시면 네, 공연 날짜 나옵니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 공연 강력 추천이니까 꼭 놓치지 않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그 산매경은 우리 다음 다음에. 촬영의 대상자로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무적이기 때문에 경쟁작이 없어요. 무조건 우리 원픽으로 꼽혔기 때문에 산매경은 우리 다음 2회의 대상작으로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저 번아웃에 관한 농담은요. 예. 7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8월 3일. 아, 예, 오늘 예. 좀 넉넉하네요. 예, 공연 시간 네, 네. 100분이고요. 예. 두산 아트센터 스페이스 예. 111에서 네. 합니다. 예. 그 산매경도 17일부터 네, 열리죠? 네, 예, 17일부터 아마 열리니까 8월 여러분 3일까지인가 그럴 아, 거예요. 비슷한 날짜 겹치네요. 영동예술극장에서. 예. 예. 아, 이거 진짜 이 휴가철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 두 공연 꼭 보면 좋겠네요. 예. 아니 그리고 특히 산매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에 토론할 그런 작품이니까 미리 보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정말요, 정말요. 청취자분들께서. 네,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대를 잔뜩 심어줬는데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망하면 또 망한 대로. 망한 대로 네. 연출가하고 주연 배우 이렇게 앉혀놓고 우리가 씹으면 되죠. 네, 우리가 들깨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괴롭히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자, 남세 공연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언제 공연하냐면 7월 11일부터 27일까지 하는 시어터 조이에서 하는 굿피플. 굿피플. 네. 아, 이거 퓰리처상 수상작이라 저도 찜해놨습니다. 일단 네. 기일개에서 하는데요. 저는 이 신명민 연출하고 올 초에 예. 그 낭독 공연을 한번 했어요. 선생님이 참여하셨어요? 네, 제가 참여해서 낭독 공연을 했는데, 난 이 신명민이라는 연출가를 내가 그 서울연극계 예술감독할 때 참여했던 어떤 공연,
보고 처음 그 존재를 알았거든요. 이분이 인천 시립극단 배우예요. 배우 출신이에요. 아니. 아, 그건 아닌가? 신영민이고 나이는 머리 하얀 네, 죄송합니다. 여기 이 이제 옐로우 카드 저기 연극원 나온 발음을 제가 잘못 들어갔고. 네. 연극원 나온 신명민 맞나? 그때 2인극 네. 부산 공연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그 친구가 한 작품이라서 한번 이 친구의 그 신명민 맞습니다. 예. 신명민 맞지? 네. 네. 그 작품을 한번 네네. 어, 근데 일단 대본은 기대가 돼요. 예. 네. 이 공연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진짜 데이비드 인제 어베어 그 퓰리처상 받은 정말 명작가가 집필했고 2011년에 뉴욕 비평가협회 베스트 연극 선정될 정도로 정말 명작으로 인정받은 작품인데 희곡 정말 매력적이고 제가 최근작 중에 하나 훔쳐라 그러면 이 작품 훔치고 싶어요. 아, 네. 그 거기까지만. 정도인데 어. 아니요, 왜냐면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번역극이잖아요. 네, 번역극이 가지고 있는 약간 낯설음, 어색함, 번역투의 어색함이 있잖아요. 정서 형성 아쉬워요. 그 다음에 배우들 앙상블 아쉬워요.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화 아쉬워요. 그 다음에 무대 장식 아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곡 훔치고 싶다. 선생님, 추천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공연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하지 마시고 희곡 읽으시러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7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숲시어터에서 하는 보도지침. 이건 뭐 초연 작품은 아니지만 네네네. 네, 보고 같아요. 또 파수꾼, 파수꾼에서 하는 어디 극단 파수꾼. 네. 일단 파수꾼인가? 예. 아무튼 예. 또 여기 다른. 다른 팀이에요? 레고인딩 플레이일걸요? 아니, 이은준 연출의 연출의 작품이 아니라 딴 연출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오세혁이 쓴 건데 예. 연출 정철 연출이 바뀌었구나. 이건 네. 다른 버전인가 보네요. 하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초연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지침의 연극이 가지고 있는 지금 특히 이 격동하는 지금 대한민국 현재 정치를 볼 때 이 훨씬 더 전인 그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이런 언론 탄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이 공연 못 보신 분들은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예. 저기 우쌤. 우선 공연 추천해 주시죠. 근데 저는 이제 본 공연이 아니라 우리 다 안 본 공연. 이제 정보가 없이 네. 그냥 재밌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캘린더에다가 입력해놓고 예매해 놓은 공연을 꺼내면요. 예.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여기 포스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 여자전 5번째 공연으로 춘서미의 거짓말이라는 춘서미의 거짓말. 이라는 작품이 성수 아트홀에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에서 마이너 캐릭터인 예. 여성 캐릭터인 춘섬의 관점에서 다시 재창작한 작품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예. 어떤 식으로 그렸는지 좀 궁금해서 가서 볼 생각이고요. 이정숙 작가님. 김정숙 작가님 작품이죠. 네, 김정숙 네. 작가님 무슨-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네. 기본 할 단단해요, 단단하니까 단단해요. 기대를 하고 저도 네. 기대되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창작진들 작품인데 극단 문지방의 이해의 적자라고 지금 시작했어요. 연희예술극장에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하는데 이것도 제목이 너무 조금 재밌는 제목이어가지고 궁금해서 가보려고 하고 약간 듣는 풍월에 의하면 살짝 이머시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번 그 공연, 이문시박이 괜찮은 공간이네요. 이렇게 네, 쭉. 연희예술극장이. 네. 어. 거기서는 술도 마시면서 공연 봐도 예. 돼요. 야. 사실 연희예술극장이 저한테는 되게 도전인 극장이거든요. 그 서울 시내에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재밌는 이동하기 멀다. 네, 한나절 근데 걸려서 가야 이게 되는 문지방이 요즘 꽤 괜찮은 공연을 예. 연이어. 저번에도 하부 이야기하셨고 나름 돌풍을 일으키는 네, 곡간이죠. 시추. 예. 그러더니 이해 바로 적자. 이해적자. 예. 물론 뭐 연출은 좀 다른데 어쨌든 예. 같은 극단에서 2연타석 홈런을 쳤는데 3연타석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보러 가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추천 공연까지 2부 순서에서 마쳤습니다. 예, 이제 이 공연들이 많은 경우 우리 휴가차랑 겹치기 때문에 아까 이현경 선생님께서 피사하기 너무 좋은 네. 때다 말씀해 주셨는데. 에어컨 빵빵합니다. 예, 그 대신, 우센처럼 뭔가 거적대기를 하나 걸치고 가시라. 걸치고, 피사하기 너무나 좋은 시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좋은 공연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극과 함께 7월 마무리하시는, 휴가를 맞이하시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역사적인 1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